천우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봤고 예제까지도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그동안 쭉 했던 내용들을 정리정돈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해석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물론 이건 이제 초반에 할 수도 있었겠지만 쭉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쳐 오셨기 때문에 일단 길장 중에서는 청룡하고 육합, 육합이 가장 어떻다? 길하게 보고, 길하게 보고. 그 다음에 태상 정도는 그러니까 귀인을 이게 중하게 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청룡하고 육합의 동태 이런 거를 좀 보고 흉장 중에서는 백호하고 등사 당연히 백호는 그렇죠? 백호는 어렵다라고 보고 현무 그러니까 12천장에 있는데 길장 중에는 청룡 육합 태상 이거의 동태를 길한 쪽으로 먼저 보고 흉장 중에서는 백호하고 등사하고 현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을기는 일반적으로는 길하게 보지만 정단하는 내용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래도 귀는 이제 보편적으로는 길하게 보죠. 길하게 보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다 재물의 그런 그 유신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우하고 태음은 6개 길장 중에 들어가죠. 그렇죠? 6개 길장 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 남녀 간의 그런 음적인 일이나 이러한 일 아니면 뭐 어둡고 목매한 일 이런 쪽에는 이게 라망안매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에는 이게 이런 일에는 관련이 좀 있다. 관련이 좀 있어서 추작이 아니라 이제 주작이죠. 주작은 흉신이죠. 보통 이제 주작이 흉신인데 흉신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시험이라든지 선거 이런 데서는 길신으로 좀 보고 길신으로 보고 천공은 이거 다 허위부실 사기라 그랬죠. 공망에 준해서 본다 그랬죠. 그렇죠? 허위부실 사기로 보는데 시험정단이거나 이렇게 좀 관직정단일 때는 길하게 본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좀 겹쳐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유김정단하고 천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라는 건데, 그러니까 유김할 때 이제 유김정단에서 오행하고 천장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는데, 오행의 생극 관계를 먼저 보는 거죠. 오행에. 그래서 일단 일간을 극하는 게 있으면 관직정단 아닌 다음에는 그냥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신이 타 있어도 그로 인해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길장이 타 있어도. 흉장이 타 있으면 그로 인해서 더 어렵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극관계는 주로 천장이 승하는 오행과 일간과의 관계를 위주로 본다. 그래서 천장하고 일간하고는 바로 다이렉트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이렉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천장하고 일간을 직접 비교해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룡은 원신이 본가가 갑인이잖아요. 청룡은. 그렇죠? 육합은 을목이고 을묘고 그러면 이게 다 목의 그런 기운들인데 사오에 화에 승하면 그냥 사오를 먼저 보는 거죠. 먼저 와서 청룡의 본래 오행인 목으로 논하지 않고 천반 오행인 화로 봐서 다른 오행과의 생극관계를 논하게 된다. 그래서 진술이 승하면 토로 되고 해자에 승하면 수로 된다. 그래서 자신이 승하는 타고 있는 천반 오행을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선은 천장하고 오행하고가 겹칠 때는
오행 관계를 먼저 보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거 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부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활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뒤에 12천장의 흉장, 길장에 대한 부분들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12천장은 개별적으로 기륭을 따지지는 않고 그래서 나온 게 항상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비제는 일반적으로 길한 걸로 보고 생비제는 길한 걸로 보고 이렇게 극하고 설하고 공망에 대한 거는 흉한 걸로 보고 그렇죠? 생비제, 극설공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나눠 놓고 세부적인 경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관제정단인데 이렇게 식상이 설하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좋게 보는 거죠. 해결책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아니면은 비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이 가장 좋아요. 생이 전체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나 이렇게 을목이 오행 동궁동사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좀 생하는 거는 해수하고 자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해수가 가장 좋은 거예요. 자수. 왜냐하면 자수는 욕폐지에도 걸려. 욕폐지에도. 기본적으로 사중일날 좌오묘일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일이었다 아니면 갑오일이었다 좌오묘일에서 이를테면 이렇게 뭔가 이게 재성이 예를 들어서 재성이 뭐 무자일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중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게 욕지면서 나중에 이제 사중일에는 그리고 그 뭐죠? 삼행은 유, 사중사 아니면 사계축이잖아요, 그렇죠? 사유축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쇄신에 걸린단 말이에요. 파쇄신에 기본적으로 사유축이 나올 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유였다 그러면 유로 보면 유가 생하는 건 뭐예요? 유가 생하는 거는 임일간이잖아. 임일간. 그렇죠? 임일간이 되고 임은 신도 생하고 유도 생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임은 임계에 대해서는 신이 장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갑에 해가 장생이 되듯이. 근데 예를 들어서 유가 오고 이렇게 사중일날 이렇게 그 좌오묘유 날에 정단을 해서 유가 이렇게 떠올라 있으면 일간에 인수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폐신하고를 같이 겹친단 말이에요. 욕폐지, 도화, 함지, 욕폐에 대한 부분을 겹기 때문에 인성의 역할을 인수의 역할을 제대로 100%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장생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나를 생하거나 비화하거나 이렇게 내가 극하거나 그래서 극할 때도 명리로 따지면 극하는 거 다 재성이 되는데 항상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그 일간이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륭이 존재하지만 천장이 승하는 천반오행이 일간을 생하면 이게 중요하죠. 비록 흉장이라 하더라도 길한 것으로 보고 다 12천장을 보면 흉장 길장들이 다 기륭이었대요. 겹쳐 있었죠. 그렇죠? 중복돼 있었죠. 그래서 일간을 극하면 비록 길장이라 하더라도 그때도 현무에도 보면 현무가 인수에 타가지고 일간을 생하면 뭘로 보라 그랬어요? 중개인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길장이라 하더라도 흉한 것으로 그러니까 일간을 극하면 비록 길장이라 하더라도 흉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천반오행의 생극관계를 먼저 보는 것이 원칙이고 천장이 승한 천반오행으로 다른 오행과의 생극관계를 보고 기륭을 판단하지만 천장오행과 천반오행의 상극과 상생의 관계는 세부적으로 따져본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외전하고 내전하고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외전하고 내전이어서 이렇게 천장에서 천반오행을 극하면 외전이라 하고 천반오행에서 내전을 극하면 천장을 극하면 내전이라 한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을 극하면 내전이고 밖에서 안을 극하면 외전인데 외전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한다든지 다시 한번 가다듬는다든지 이러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데 내전은 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전은 이렇게 해서 내외전에 대한 구분을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외부에서 발생한 일에 비해서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 훨씬 문제가 심각하게 되므로 외전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내전은 노력해도 쉽지가 않다. 뒤에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그 배열을 하다 보면 다 천장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겹치냐면 나머지는 천간지지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인에서부터 임자까지를 보면 갑인, 을묘, 그렇죠? 이렇게 붙잖아요. 그다음에 병호, 정사 이렇게 두 개씩 붙는데 무진, 기사, 기축,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무술. 이거는 네 개가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삼전이 되는 거고 삼전에 토에 대한 신이 붙을 수가 있어. 그럼 일간이 만약에 금일이 화국이 형성이 돼가지고 일간을 극해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천장이 등살에 구진이라든지 천을 귀인이라든지 이러한 토의 본가가 타고 있는 게 있으면 원래는 그냥 화국을 형성해 화극금을 하고 들어와도 타고 있는 천장들이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통관시켜주는 형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천장의 효용성이 있어요. 각각의. 아니면 이렇게 그 일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병정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삼전에서 제국을 금으로 형성이 돼서 이걸 취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천장에서 토의 천장이 왜 세 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토천장밖에 없거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두 개씩밖에 안 뜨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식상생재하는 연결해주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수를 띄워보다 보면 낮정단, 밤정단에서 묘하게 삼전의 천장이 오행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토천장이기가 쉽다. 나머지는 내외전에 걸리기가 쉬운데 그럴 때는 천장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통관의 역할을 한다. 통관의 역할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단할 때는 먼저 천반오행의 생극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천반오행에 대한 천장을 살핀다. 천장은 그 자체가 유신이 되기도 하고 또 천반오행의 구체적인 일의 어떤 그 상태, 상징,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행이 나를 생각하거나 극하거나 비화를 하는데 그 사유가 뭐냐, 뭐 때문에, 누가, 어떤 연유로 해서 그러한 생극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는 천장의 사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에서부터 이렇게 축까지, 해까지, 그렇죠? 각각의 뭐 사람에 대한 그리고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우리 지금 현재 물상 얘기하듯이 유기미에서도 그런 걸 디테일하게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천장을 고려한 다음에 천반오행 간의 생극관계를 보면 이게 이제 길한 일인지 흉한 일인지 뭐 계속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천반오행에서 일간을 극하면 일간에게는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힘든 일이 발생한 원인은 천반오행에 승한 천장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극이 변하여 생으로 되면 먼저는 흉하지만 뒤에는 길하게 된다. 그래서 삼전의 삼합이 일간을 극하는데 삼전의 천장에서 제가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인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신일에 이렇게 삼전이 인호술로 삼합을 해서 일간의 귀살이 되는데 천장이 본래의 오행 토에 해당하는 귀인, 구진, 태상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천장이 귀살의 기운을 통관하여 일간을 어때요? 생하게 되므로 천장이 인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좀 전에. 한번 예를 여기 볼까요? 신사일 5국 감정단 같은 경우, 그쵸? 신사일이에요. 신사일이고, 지금, 명암 2기가 탔죠, 그쵸? 2기가 타 있고, 지금, 이렇게 초전에도 귀살이 이렇게 타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형국인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때요? 이렇게 다 인호술, 삼합을 형성을 해서 화국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관살국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관이고, 관살이고, 귀살이고, 이런 형국이어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 관직정단이나 직업을 구하는 취직정단이면 괜찮죠, 그렇죠?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관제정단, 무슨 질병정단, 이럴 경우에 보통 우리가 통관하는 인수유가 있거나 아니면 제압하는 자손효, 식상효가 있거나 이런 거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사과삼전에 없죠, 지금, 그렇죠? 없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형국에 지금 이렇게 귀인, 그렇죠? 구진, 태상, 이런 것들이 다 토의 원신들이죠. 본 오행이. 그러니까 이게 다 화생토, 토생금하는 이렇게 통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천장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의미 있게. 그래서 보통 이제 토천장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받고 또 삼전의 천장 토신이 식신상관이 되는 경우도 있죠. 식신상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삼전의 천반이 이제 재성국을 이룰 때, 천장이 재성을 생하여 재성의 재원, 제국의 재원이라는 거는 식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식상이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어때요? 더 튼튼해지게 된다. 튼튼해지게 해서 병인일 구국 낮정단 같은 경우, 병인일 구국 낮정단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유축으로 해서 제국을 형성을 하고 있죠. 제국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둔간에도 지금 제가 이렇게 타고 있고, 타고 있는 형국이고, 근데 이제 병화일간 간상에도 이렇게 이제 제가 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재를 이렇게 이제 그냥 재하고 일간하고만 있는 거죠. 양인하고만 이렇게 이렇게 있는 형국에 여기 귀인하고 태상하고 구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토의 천장이니까 화생토, 토생금, 금의 형국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구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재물도 이렇게 아니면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어떤 화합을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일간적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금으로 나한테 일간한테 이제 재물이 오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여기도 이제 제국을 형성을 하고 있고 여기도 비겁국을 여기는 이제 사과에 공망이 들어가지고 상대방 쪽은 완전히 삼합이 이루어지는 형국은 아니지만 이런 형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천장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천장도 이렇게 통관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귀인이 승한 오행이 일간을 극하면 일간은 윗사람이나 관공서 등에서 그러니까 귀인은 그죠? 윗사람이나 귀인이잖아요. 관공서 이쪽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다.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또 내지는 등사가 승한 그러니까 다 했던 겁니다. 등사가 승한 오행에서 일간을 극하면 등사는 뭐라 그랬어요? 꿈 같은 것도 되죠. 허경, 놀라고, 비고, 놀라고, 괴이하고 이런 것들 이게 다 그러니까 꿈자리 뒤숭숭하고 하면 등사가 있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놀랄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주작에서 일간을 극하면 나중에 신살에 가면
화괴라는 신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이제 등사까지도 주작까지 겸하면 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주작에서 일간을 극하면 관제구설, 십이송사, 십이송사. 다 이게 등사도 십이송사, 관제구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주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이나 선거정단 같은 데서는 또 길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는 등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주작, 화제 같은 경우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합에서 일간을 극하면 육합이 길장이라고 그랬죠. 아까 청룡, 육합, 태상 이렇게 본다 그랬죠. 육합이 길장인데 그래도 귀살에 타서 일간을 극하면 그때는 뭔가 이렇게 그 화합사 아니면 이게 또 육합은 자녀로 보기도 하거든요. 자녀 때문에 힘든다도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육합하고 태음 같은 경우는 교동 인력격 그러니까 그렇죠? 교동 인력격을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남녀 간의 어떤 내밀한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나중에 고통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통변을 하는 거죠. 남녀 사이의 내밀한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당연히 구진은 시비, 구설, 관제, 쟁송, 쟁송 이런 거를 다투는 것이 구진이 타서 일간을 극하면 이런 거고 청룡도 길장이긴 한데 이럴 때는 뭡니까? 재물이 나한테 힘든 역할을 하는 거고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재물에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재물에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 그때그때 길장이나 흉장이나 이런 것들이 오행에 타가지고 일간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천공, 그렇죠? 천공은 그러니까 윗사람을 아련하고 대면할 일이 생긴다도 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주소할 일도 생기는 건데 대부분은 빈자리가 되는 거고 항상 이렇게 보통 일간 위에 일간에 이렇게 자손효에 천공이 타면 탈상공이라 그래서 그 일간의 설기를 더 가속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 삼전 중에 두 곳이 공망인데 한 곳에 천공이 타면 전체 삼전 개공이 되는 거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천공이 일간을 극하면 타서 극하면 그렇죠? 일간을 극하는 귀살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럴 때는 부실이나 사기에 휩싸일 수 있다. 당연히 백호가 이렇게 일간을 극하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태상이 일간을 극하면 태상 먹고 마시는 일 있잖아요. 태상이 일간을 극하면 이렇게 잔치, 회식, 먹고 마시는 일 이런 또 아니면 태상이 사기나 뭐 이렇게 사신이나 이런 거에 타서 일간을 극하거나 일간이나 일상신이나 간상신에 있으면 이렇게 효복을 입을 일이 생겨요. 상복을 입을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아니면 그게 우리 보면 상문 조객에 탄다든지 이럴 경우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씩 의미를 확장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간을 이렇게 생하느냐 극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근본적인 출발점을 삼으시면 되겠다. 현무에서 일간을 극하면 도둑을 만나게 되고 태음에서 일간을 극하면 여직원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현무는 도둑이잖아요. 그렇죠? 현무는 어두운 거 글자니까 도둑을 뜻하는 거고 이게 이제 현무를 따질 때 현무의 집안이 있으면 만약에 뭐 해가 자를 가했는데 현무의 집안이 있으면 집안은 현무가 도둑이 온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현무의 음시는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유가 됐다 그러면 현무의 음시는 도둑이 가 있거나 도둑이 물건을 숨긴 곳이 되는 거예요. 숨긴 곳.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절의 의미가 되잖아요. 옛날 같은 절에 숨어 있거나 절에 이렇게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또 대장간의 의미 같은 데도 있거나 이제 요즘은 대장간 경우 없지만 그런 곳에 물건을 숨겼거나 숨어 있거나 이런 형국으로 이렇게 봅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고 그래서 도둑을 만나게 되고 태음에서 일간을 극하면 태음은 유신이 여직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태상은 남직원이라 그랬고 또 글자로 보면 태음은 여직원은 유의 형상이라 그랬고 남직원은